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에게도 사업상 단짝이 있었는데요. 바로 찰리 멍거 부회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의 삶과 철학을 담은 책 찰리 멍거 바이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원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찰리 멍거 아는 분들은 아시고 또 모르는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서 어떤 인물인지 대략 먼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그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를 설계한 이는 찰리 멍거이고 나는 시작만 했을 뿐이다. 그 이제 뭐 자기 동업자에 대한 극찬의 칭찬인데요. 이 찰리 멍거는 아마 현대 기업 역사상 가장 위대한 2인자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한 빌 게이츠에게 스티브 발머라는 2인자가 있었거든요. 그 사실은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뽑은 직원이 거의 없어요. 다 발머가 다 뽑았고 네. 자기는 주로 전략하고 개발만 했던 사람이고요. 네. 뭐 정치에서는 아마 그 주얼라이라고 그러죠. 모택동 시절에 있었던 그 중국의 위대한 정치인 2인자 그 사람. 그러니까 그런 급에 해당되는 인물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2인자의 위대함들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뭐 주얼레, 뭐 그 찰리 멍거, 뭐 스티브 발머 이런 사람들 등장을 하거든요. 네. 뭐 그런 사람인 거고 이 찰리 멍거는 워렌 버핏과 같은 동양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고향. 예, 네. 같은 고향 사람이고요. 그러면 오마하.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같은 동네. 네. 같은 동네인데 서로 만난 적은 없어요. 나이가 6살 차이다 있고 그 당시에 만날 때는 멍거가 LA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멍거는 이제 뉴욕에 있다가 고향에 돌아와서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서로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두 사람은 아는 어떤 그 지역의 한 사람이 소개시켜주고 두 사람이 딱 만나자마자 그날부터 남녀가 처음 만나서 첫눈에 반한 사이처럼 그 자식들의 표현에 의하면 둘이 LA에서 그 오마하까지 매일 전화 들고 네. 두세 시간씩 이게 보통 처음에 연애하게 되면 전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탁 통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렇게 네. 해서 이제 둘이 통화를 했었고 이 멍거란 사람이 뭐 여러 가지가 버핏한테 중요한 인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투자 철학의 변화입니다. 버핏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싸게 거래되는 주식, 뭐 흔히 표현으로는 담배꽁초 주식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모금 빨고 버려도 되는 주식. 그러니까 너무 헐값에 거래돼서 기업이 뭐 성장성 같은 거 보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싸면 사는 이런 주식이었는데 멍거를 만나면서 좀 변하죠. 뭔가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은 좀 적정 가격을 두더라도 아주 비싸게만 사지 않으면 괜찮다. 그래서 산 기업이 그 버크셔 해서웨이 역사상 가장 성공한 그 투자처 중에 하나가 바로 시드 캔디라는 그 초콜릿 그다음 캔디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시즈 캔디. 네, 시즈 캔디인데 이 회사가 뭐 굉장히 어마어마한 알짜배기 회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주죠. 이 회사를 그 사는데 가장 또 그 조언을 했던 게 찰리 멍거였고요. 찰리 멍거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미난 게 심리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그 심리적 편견이라든가 올바른 행동, 의사결정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 책에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네네.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아마추어 심리학자입니다.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국내에서도 한 꽤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로알드 치알디니 교수가 쓴 사회 심리학 책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멍거가 이 책을 엄청나게 칭찬을 하고 추천을 많이 해요. 네. 기분이 너무 훌륭한 책을 써줬다고 그 치알디니 교수한테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뭘 줬을 것 같으세요? 어떤 선물을 줬을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한 책을 써줬다고. 예. 그 당시에 이제 주당 주식? 1억 원이 넘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열 몇 주를 선물로 줍니다. 그러니까 한 그랬군요. 10억 넘게 그냥 준 거예요, 주식을. 네. 그러니까 이런 기분파적인 사람 면모도 있는 사람이라고. 찰리 멍거가. 네, 멍거 사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심리학적인 접근을 많이 한다고요. 주식 예. 투자라든가 그렇죠. 사회의 그런 어떤. 조언도 굉장히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의사결정의 중요성 뭐 그런 얘기 오늘도 좀 몇 가지 해드릴 텐데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네. 그 워렌 버핏이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멍건 좀 있으면 100살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워렌 버핏 하면 1930년인 건 알아요. 예. 그런데 그 멍거는 몇 살이라고? 99세죠. 그러면 몇 년생인 거죠? 그러니까 24년생인가요? 예, 내년 되면 100세가 돼요. 아 그렇군요. 예. 네. 100년을 산 거죠, 이분은. 근데 재미난 또 일화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분이 대주주로 있는 데일리 저널이라는 그 법률 신문사 회사가 있는데 그 주주총회를 그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했었는데 이분이 100살까지 사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을 열심히 했냐 그랬더니 자기 평생 운동해 본 적이 없다. 누가요? 찰리 먼거가. 정말요? 네, 젊어서 갑자기 희망이 생기네요. 조금 테니스 쳐봤는데 그래서 식이요법 난 식이요법도 해본 적이 없다. 점점 더 희망이 나는 생기는데요. 뭐 운동도 해본 적 없고 아, 그래요? 나는 그래서 아프니까 계속 살 거다. 자기 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화제가 된 적도 있었죠. 네, 그 예. 사업 파트너끼리 이렇게 장수하는 것도 처음 만나면서 그렇게 찌릿통해 가지고 몇 시간씩 전화하던 사이가 지금까지 오래 예. 그 유지될 수 있던 게 일단 오래 살아서 가능한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본인들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있어요.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버핏도 그렇고 먼거도 그렇고. 네. 예. 그 이제 인생에서 무엇을 하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예.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 결정적일 때가 많다는 생각을 예, 살면서 하게 되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두 사람도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계속 사이가 좋았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뭐 제가 두 사람 직접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들은 적은 없었지만 둘이 어찌 보면 싸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둘이 이렇게 한 얘기들을 보게 되면 찰리 먼거에 관한 책이 이 책도 있고 또 다른 책도 있거든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찰리 먼거 자네가 오라라는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찰리 먼거는 굉장히 직관적인 사람이고 버핏도 물론 직관적인 사람이지만 먼거는 훨씬 더 논리적이고 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버핏보다도. 그리고 굉장히 다방면에 어마어마한 독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독서광이거든요. 이 사람이 항상 뭐 얘기하는 것 중에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 치고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여행을 가거나 어딜 가나 항상 두세 권씩 항상 책을 들고 다니고 네. 그래서 독서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강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그렇게 둘 다 그렇게 지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많이 싸우지 않았어요. 그럼 독서를 그렇게 많이 하면은 찰리 먼거 스스로 책도 썼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이제 딱 한 권 썼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찰리 먼거가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찰리 먼거 바이블은 찰리 먼거가 쓴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찰리 먼거가 강연을 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것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책이고요. 아, 찰리 그렇군요. 먼거가 직접 쓴 책은 가난한 찰리의 연대기 혹은 연감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네. 이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지만 찰리 먼거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벤자민 플랭클린입니다. 그러니까 월터 아이작슨 최근에 우리가 테슬라의 그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 전기를 쓴 그 월터 아이작슨이 썼던 또 전기 중에 하나가 벤자민 플랭클린이에요. 네. 사실은 미국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의 아버지라고. 벤자민 프랭클린. 예, 그렇죠. 네. 이 자서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버핏도 그렇고 찰리 먼거도 그렇고 롤 모델의 중요성, 역할 모델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찰리 먼거의 이 사람의 인생의 역할 모델은 벤자민 플랭클린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책 제목을 차용해 가지고 벤자민 플랭클린이 쓴 책이 가난한 리차드의 영감인데 리차드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가난한 찰리의 영감으로 해서 영어로 된 책이 썼고 국내에는 번역되지 않았고요. 네. 미국 외에서 유일하게 번역된 게 중국이에요. 그 최근에 찰리 먼거가 추천해서 대박이 난 종목이 BYD입니다. 중국의 전기자동차에서. 찰리 먼거 누구한테 추천받았냐면 히말라야 캐피탈이라는 중국계 투자가가 있어요. 리우라는. 그러니까 찰리 먼거가 이 사람하고 천재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버핏 다음에 대놓고 천재라고 한 사람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우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추천을 해요. 그래서 BYD를 추천을 해서 대박이 나고 버크셔도 대박이 나고 찰리 먼거도 대박이 나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중국의 리우가 네. 번역을 작업해서 중국에만 그 책이 번역돼 있고 국내에 나와 있는 책들은 찰리 먼거가 얘기한 강연이나 네, 어록이나 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찰리 먼거 바이블 좀 더 들어가 보면 어떤 예.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다고요? 일단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가 있는데 그 찰리 먼거가 어떤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능력 범위라는 개념이에요. 능력 능력 범위. 범위. 네. 그러니까 그 먼거가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닌 능력 범위를 아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다. 인생 그리고 사업에서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인식하는 것이 똑똑한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이 무엇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럼 너 자신을 알라 그거가 그렇죠. 좀 왜 그러냐면 통하는 것 같아요. 예,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되면 먼거의 편에 의하면 멍청한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뭐냐면 장기적으로 한 번 잘하는 것보다 터무니없고 멍청한 실수를 줄이는 꾸준히 거. 하지 않는 것이 않는 거. 훨씬 더 중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능력 범위가 있어야 된다. 능력 범위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또 한 얘기 중에 이 능력 범위와 관련돼서 또 재미난 게 그인 겁니다. 그 멍거가 이제 심리학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부자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한 얘기들이 많지 않은데 부자가 되는 심리학과 관련돼서 비슷한 얘기를 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하나 가져왔는데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똑똑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대신 지속적으로 멍청한 행동만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얻게 되는 장기적 이득이 훨씬 더 크다. 네. 그러니까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된다. 멍청한 실수를. 이게 궁금해요. 예. 노력을 하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예. 아까 말씀하신 능력 범위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제가 이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엄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벤자민 그레엄의 자서전도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그 책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찰리 멍거도 벤자민 그레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벤자민 그레엄이 쓴 현명한 투자자에도 이런 비슷한 대목이 나옵니다. 자기가 오랜 세월 투자를 지켜보니까 투자를 잘하는 데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이나 이런 재무적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다. 뭐요? 기질이다. 기질. 인간적인 기질. 찰리 멍거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대목 좀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한번 그대로 가져왔는데 네네. 훌륭한 투자자란 훌륭한 체스 선수와 좀 비슷해서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타고난다. 물론 많은 것을 알아야 하지만 훌륭한 투자자란 부분적으로 기질적인 요소가 있다. 네. 타고난. 또 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적극성이라는 약간 상반되는 기이한 게 서로 조합이 돼야 된다. 인내는 꾸준히 견디는 힘인데 적극적인 거는 또 뛰어드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이런 두 가지 조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많진 않다. 별로 없다. 별로 없다. 예. 그래서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알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추천한 게 뭐냐면 저 허망할 텐데 인덱스 펀드 추천. 찰리 멍거도. 그러니까 네. 자기 자신이 이런 기질의 소유자가 아니고 예. 자기가 훨씬 투자보다 다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네. 굳이 투자에 매달리지 말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맡겨놓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일리 저널이라는 LA에 기반한 법률 신문사예요. 거의 대주주입니다. 뭔가 개인 회사인데 네. 대주주 개인 회사 하지만 딴 사람들 주주는 있죠. 버핏이 지분 뭔가 제일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 주주총회를 보는데 이 회사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요. 이 우리나라와 달리 좀 미국은 그냥 다 개별 종목도 할 수 있거든요. 퇴직연금 네. 제도에서는. 근데 이 회사는 퇴직연금에 옵션이 없어요. 무조건 상품 하나밖에 없어요. S&P 500 인덱스 펀드에 혹시? 예. 네. 그래서 저도 뭐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그 찰리 멍거 인터뷰를 보다가 이 사람이 오히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랜 동안 100세까지 투자를 보면서 인간의 기질적인 요소, 심리적인 요소 이런 걸 보면서 인간들이 참 그 시장에서 자기 인내심을 갖고 때로는 남들이 두려워할 때 내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는 이런 적극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냥 시장이라도 따라가는 것이 네. 나은 전략이라고. 그 인덱스 펀드가 뭐 연평균 8%를 예, 꾸준히 맞습니다. 왔었다고 예, 얘기해 주셨던 맞습니다. 기억이 예. 나는데 사실 투자라는 게 거의 심리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맞습니다. 이 심리학에 그러니까 좀 관심이 있었던 찰리 멍거의 말이 많이 와닿는 부분이 예, 있어요. 맞습니다. 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레버리지 많이 일으키시잖아요. 최근에 비투도 많이 하시고 뭐 공매도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공매도 일종의 부채에 기반한 투자니까 찰리 멍거도 사실은 젊어서는 부채를 내서 투자를 했었어요. 네. 버핏도 좀 했었어요. 안 했던 게 아니에요. 확실할 땐 했었어요. 근데 네. 이분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물론 돈도 많아졌지만 그런 것도 좋지 않다라고 이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그 멍거가 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빚으로 하는 투자는 약세장에서 견딜 수 없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세가 주가가 50% 급나가는 이 일은 100년에 두세 번쯤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평정심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네. 아예 주식하지 마라.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그걸 견딜 수 없으면 하지 않는 게 좋다. 네. 그런 자세로는 절대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다. 네. 반면 강인한 기질을 갖고 있고 시장 변동을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빚을 내면은 50% 반토막 냈을 때 절대 못 기다린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찰리 멍거 바이블 뭐 다 읽어보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멍청한 행동은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능력 범위를 잘 파악해서
투자에 임해야 맞습니다. 된다라는 예, 교훈을. 저도 뭐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고 싶으면 네. 능력 범위가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는 것이. 네,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